주마다 다르고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네. 미국 부동산 세금에 네. 있어서 좀 약간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진 않은데 네네. 간단하게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네. 대신에 한국인,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대부분이 한국 거주자의 한국인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한국인이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에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세금이라는 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매도할 때, 양도할 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세금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없어요. 미국은. 네. 취득세가 왜 없어요, 근데? 그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깔려 어떻게 있는 보면 거예요.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우리 너무 세. 그럼요. 네. 그리고 미국은 사실 그 세금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부동산 수수료도 그 부동산을 살 때는 안 내요. 매도자가 내요. 매도자가. 네, 매도자가 근데 많이 내요. 5%, 뭐 4에서 6%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내긴 네, 하구나. 협의하기 나름인데 매수자 네. 것까지 매도자가 내주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부대 비용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미국 정부나 이제 미국의 세제 정책의 핵심이고요. 네, 일단 발을 담그라는 네, 거네. 그렇죠. 발을 한번 담가봐라. 네, 네. 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뉴욕에 100만 불 이상의 고가 맨션세라고 해서 맨션들은 그 취득세가 있어요. 네, 취득세가. 근데 뉴욕주만 그렇고요. 거기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네, 다른 데는 취득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보유 중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재산세, 그리고 우리 임대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똑같이 보유 중에 소득세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종합소득세는 이제 한국에도, 한국 할 때 이제 설명드리고, 미국에도 소득세를 내요. 그런데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좀 넓은 게, 그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사실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너무 소득이 미국에서 많으시거나, 그럴 때, 그 필요경비의 감가상각비를 27.5년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7.5년으로 생각해서 비용을 넣으면 이 비용이 월세의 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차감할 수 있고 그 외에 가장 큰 비용들은 사실 대출이자 그리고 뭐 관리비, 미국은 관리비를 집주인이에요. 관리비도 공제할 수 있구나. 그럼요, 공제할 수 있고요. 뭐 중개사 수수료 이런 것들도 임차인 구할 때 발생했던 거 당연히 비용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는 50개의 주별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하와이에 투자했던 이유도 재산세가 큰 이유인데 하와이가 본토 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50개의 주 중에서 재산세가 제일 싸요. 네, 그래서 재산세가 굉장히 싸죠. 한 뭐 유효세율은 0.38%, 뭐 외국인들의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 어떤 세액 공제도 안 받는다고 하면 0.45%. 그런데 뉴저지 같은 데는 7배. 아,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별로 정말 다 다르기 다 때문에 다른데 50개의 주가 다 달라요. 우리가 관심 있는 하와이는 그래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저렴한 축에 속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맨하탄, 뉴욕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와이로 말씀드리면 GET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내시잖아요. 그 개념에 GET가 있어요. 그게 이제 4%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택은 보통은 면세인데 여기는 이제 다 그냥 들어가나 보네요. 과세예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는 아니고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또 있고 또 그 이외에 정말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나는 6개월 이상, 뭐 우리나라에선 보통 2년, 6개월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 4%대만 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 미국에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TAT라고 해가지고 숙박세가 10% 정도, 10.25% 정도 나오고, 또 오아후 주에서 하시면 OTAT라고 해서 또 별도의 소액의 또 그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거래세가. 그런데 이게 또 주별로 다 다르고, 뭐 내가 에어비앤비 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장기 렌트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미국에 따로 없고요. 종부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 사고 싶다. 재산세가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으니까 종부세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할 때 장단기 양도소득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소득에 합산돼서 좀 과세 구간이 높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1년, 그러니까 장단기의 기준은 1년이에요.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분리과세처럼 우리나라도 양도소득세 분리과세하잖아요. 네네네. 분리과세가 돼서 거의 보통 15%에서 20%. 세율이 생각보다 안 높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누진과세로 네네. 이제 일반 세율의 최고까지 하게 되면 50% 가까이 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과세까지. 네네. 80%도 넘었게. 머리 아파지려고 네, 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얘기인데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 우리 네. 제네시스 박님의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한국 내 세금이 있어요. 한국 내 세금이 네. 취득할 때 당연히 없고요. 해외 네. 부동산이니까. 네. 네.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부가세를 내는 건 없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소득세는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합산해서 과세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팔 때는? 팔 때는 네. 양쪽에 큰 걸 내요. 양쪽에서 큰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내가 집을 팔았는데 미국 세율이 보통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미국세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의 세금이 나왔고 한국 일반과세 기준으로 계산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상가 오피스텔 건물 매도하시면 그 세율 있으시죠? 그거랑 네. 똑같아요. 대신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과세 기준으로 내지만 중과세는 당연히 없는 거고. 네. 그리고 한국 세율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나왔다. 네. 그러면 미국에 5천 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1억 5천 빼기 5천에서 1억만 내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를 하면은 네. 자,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네네. 내가 하와이에 있는 거 하나 샀어. 네. 일단 취득세는 안 내.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여기도 1년에 한 번씩 보유세 내겠죠? 네, 재산세. 네, 재산세를 내겠죠. 따로 네. 종부세는 없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안 냅니다. 대신에 거기 네. 이제 월세를 받으면 네. 거기는 전세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네. 월세를 받으면 네. 내가 해외에서 뭔가 임대소득이 네. 발생을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종합소득세가 또 낸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월세를 잘 받다가 네.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팔자. 네, 팔면은 이제 양쪽에서 높은 거 해가지고 양도세 낸다. 그럼요. 이렇게 높은 이해하시면 걸 될까요? 낸다. 그럼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역시 여러분들, 네, 세금 박사님. 아닙니다. 네, 절세이신. 아니, 왜냐하면 이제 네. 저도 어떻게 한번 좀 발을 담가 볼까 이런 좀 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절세 네. 측면에서 괜찮게 네. 들리세요? 아니 좀 매력적이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똑같은 원화를 내가 가지고 네. 있는데 이걸 이제 서울에 네. 묶어둘 거냐, 네. 지방에 묶어둘 거냐, 네. 이렇게 보통은 생각들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이제 네. 좀 더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해외로 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네. 많은 세제 개편들이 일어나고는 있고 네. 그 업데이트된 개정판이 또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필독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조를 보면 네. 다주택자를 양성하거나 장려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선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네. 2주택까지는 네, 맞아요. 오케이인데 너무 뭐 다주택자 내가 뭐 200채 네, 뭐 10채 뭐 5채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뭐 장려하는 것까지는 않아서 저는 이런 해외 부동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적인 네. 것도 좋은데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그냥 갖고 싶은 마음.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네.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생기고. 미국에 대한 관심 네. 생기죠. 네.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하와이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네, 아까 해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나중에 오르는 시세 차익도 좋지만 네. 이게 또 이제 에어비앤비가 됐든 아니면 이제 관리인한테 맡겨가지고 월세를 네. 받든 네. 뭔가 이게 현금 흐름이 네. 들어오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개인으로 받았을 때를 네. 가정했으니까 임대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이거를 법인으로 하신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혹시 이거를 좀 이제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단점을 네네네. 설명드릴게요. 네네. 이제 마찬가지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많이 고민하세요.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이유는 법인의 장점이 있으니까 고민하시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법인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법인 선택하시는 이제 외국인이 선택하는 법인의 유형 중에는 LLC하고 Ccorp이 있습니다. 그런데 LLC를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LLC가 유한책임 회사라는 말인데 네. 우리나라의 법인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좀 그러니까 물 같은 거죠. 이 네모 한 잔에 타면 또 이제 뭐 네모내지고 동글 한 잔에 타면 동글해지고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이제 LLC를 많이 하시는데 LLC의 가장 큰 장점은 법적인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송이라든지 그 임차인과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내 한국의 자산이나 내 한국의 소득까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익명성이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 맞아요.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맞아요.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하시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좀 자식과 함께 그 투자를 하실 때 가족법인을 이제 만드는 것과 사실 동일한 장점이 있어요. 동일한 네. 장점이 있고, 네 번째로는 한국과 동일한데 네. 그런 우리나라도 법인에서 계속 근로나 배당 소득을 안 받으실 분들은 그 법인 부동산을 계속 키우시잖아요. 네. 키우시면서 그 자산을 늘려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훨씬 낮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LLC가 법인세가 지금 바이든이 되고 나서 또 뭐 20% 정도의 플러스 주세 정도 그 과세가 되는데, 물론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그 소득세만 봤을 때는 임대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차이가 크게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그냥 미국 법인에 계속 가지고 있는다든지 뭐 그렇게 좀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본다면 한국에는 또 개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있는 분들은 또 미국 법인의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세금이 세금이 개인보다 높지는 않다. 네. 법인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그런데 장점, 그러니까 법인의 단점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뭐냐면 일단 기장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설립하실 때 비용, 법무사비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일단 회계사나 세무사의 수임료가 개인보다 훨씬 높아요. 맞아요. 보통 좀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법인이 맞아요.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만 사시지 않고 노후 목적, 별장료, 네. 가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네. 부모님의 그런 그 여행 가셨을 때 숙박하시려고 사신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법인에 샀으면 법인에게 숙박비를 내고 그 대표자나 특권자들, 특수관계자들이 묵어야지만 그 적법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처리들이 번거로운 거죠. 근데 개인은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왜 내 내가 거니까. 내 집에서 우리가 전세 놓다가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적으로 또 좀 번거로움이 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개인이 아무래도 좀 신고라든지 한국에서도 그런 게 수월하시죠. 편하죠. 네, 편하죠. 준비하는 서류도 다를 거고. 서류도 간단하고,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서류가 법인이 미국에서 더 복잡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인은 보통 시중은행, 미국의 1금융권이 사실 미국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반 은행이 법인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요. 안 해주는 데들도 더 많고, 이해된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좀 개인으로 사시는 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출도 더 쉽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네. 처음 일단 발을 담글 때는 개인으로 해보고 아, 좀 뭔가 익숙해지면 법인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 고객들 중에 80%가 개인으로 사시고, 네네네. 일단 정말 법인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든지 법인을 네네네. 하셔야 되는 이유, 뭐 본인이 다세대를 다가구를 네네. 사신다든지 네. 아니면 커머셜을 산다든지 네. 좀 더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말 그대로 사업화를 네, 하시는.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을 세우시는데 그 외에 보통 분들은 개인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저도 일단 만약에 한다면 개인으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 외에 더 자세한 거는 네. 이게 우리 책에 있으니까 아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네.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네네네.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국내에서 투자를 하시다가 해외로 가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그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이분이 가시려고 할까? 네. 해외 부동산까지 했는데 우주로 갈 수는 없고 네. 뭐 주식, 코인 아니면 또 뭐 다시 뭐 유턴해서 국내 부동산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해외 하와이가 미국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네. 그래서 좀 이게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네. 거 네. 좀 네. 뭐 그 외에 재테크적인 네. 거 외에도 좋고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커리어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걸로 나누어서 아,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제 일 관련해서는 당연히 미국에 제가 하와이, 맨하탄, 보스턴, LA 조금 그 네. 거래 자체를 컨설팅 도와드린 게 그 네 도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다른 주들도 전문성을 더 기르고 네. 주를 확장하려는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직원도 좀 뽑고 네.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직원이 안 그러면 없어서 힘들어요. 네, 직원도 좀 뽑고 이제 규모를 천천히 늘려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이 컨설팅 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벌어들이는 것보다 좋은 게 너무 훌륭하신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인의 어깨 너머로 제가 미국은 그분들보다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배울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훌륭한 분들의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저는 조금씩 성장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이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네. 이제 요즘에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제 이웃들하고 같이 증진시키고 있어요. 아직 네. 그런 것 관심 가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제 체력이 네네. 많이 딸리고 애 낳고 네네네. 몸이 망가져가지고 예. 이제 좋은 그 영양가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하려고 뭐 블로그에서 이런 어떤 뭐 제 나름의 클럽도 만들어가지고 네. 단톡방에서 서로 으쌰으쌰 인증도 하고 네. 더 뭐 건강해지고 이 네. 신체적 건강하고 정신적 건강이 같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최종 목적은 네. 천천히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왜 천천히인가요? 왜 천천히냐면요. 네. 그래도 제가 2014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주식 투자 포함하면은 투자를 어린 나이에 이제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벌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급하게 투자를 해서 항상 망했어요. 네, 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 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손절한 적도 너무 많고, 네. 뭐 코인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90% 돈을 날려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손실이네요.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 맞는 투자는 저는 보지도 않고 싶고요. 사실 공부는 꾸준히 하지만 차라리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말지. 그리고 항상 제가 마음 급하게 뭐 파이어가 한때 유행이었고 그렇게 좀 빨리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자라고 할 때마다 잘못된 투자를 다 했고 많이 마음고생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걱정하시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이게 다 제가 불과 몇 년까지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단단해졌고 아직도 그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반추해왔더니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었을 때 제가 항상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게 2년 전에도 깨달았고 그걸 이제 지금 저는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30대 때 겪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50대 때, 60대 때 했다면 제가 타격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교훈이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천천히 자산가가 되면서 200살까지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딱 180살까지만. 저희 때는 그때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고
하게 하는 네. 그런 말씀이었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 영상이 끝나도 이제 우리 작가님과 네.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하고 저야, 싶다면 네, 이제 영광이죠. 그 네. 블로그에 가시면 되는데 블로그 네. 검색을 뭘로 하면 좋아요? 아, 물론 제가 이제 댓글로도 다 남겨놓긴 아유, 할 건데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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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코미의 네. 투자 전략 노트. 글로벌 라고 프론티어 코미의 투자 전략 노트. 제 닉네임이 코미입니다. 네, 코미. 그걸로 네. 검색을 하시면 네, 되고 네, 네. 저희 고정 댓글 그리고 본문 더보기 도시면 제가 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네. 자산가가 이웃 되시면서 추가. 네, 좋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방금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네. 마무리로 저희 채널을 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네. 소감 그리고 좀 응원 말씀 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럴게요.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제가 특히 이제 제네시스 방님 채널에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 대단하지도 않고 저도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거시경제가 어떠니까 뭐 지금은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시경제 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제네시스 박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특히 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절세, 세금, 증여 이 분야가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아인슈타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아시죠?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이 네. 이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다. 네, 그 네, 네. 아인슈타인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절세를 하다가 네.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라도 더 발전하고 이 제네시스 박님이 올려주시는 컨텐츠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다소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기특하고 저는 자랑스럽고 오늘 한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안고 제가 이제 고미연이니까 뭐 고미연 뭐 기특해 사랑해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구독 좋아요 알림 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구독과 알림을 이렇게 제안해 그래요?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요. 네,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작가님 책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해외 부동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그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